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조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또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요, 또 우리 시장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가지고 와서요, 교수님과 깊이 있는 내용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 컨설턴 서강대 윤석준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친암호화폐적이지 않은 그런 행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 트럼프가 여전히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여오기는 합니다. 그 힌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SEC의 행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SEC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SEC가 많은 또 암호화폐 기업들에 관한 소송을 중단시켰더라고요. 어떻게 된 배경일까요, 교수님? 네, 지금 아마 코인 뉴스룸도 맨날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호재 비슷한 저희도 이제 힘듭니다. 그걸 네. 발굴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SEC 이제 소송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인베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투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서 규제 위반했었다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로빈후드도 암호화폐 사업부사가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SEC가 소송을 철회한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철회했다고 하는 것들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들어왔잖아, 층크립토 한다면서, 근데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부는. 그래서 그거가 반영됐는지 몰라서 SEC가 소송을 이제 취하게 됐던 부분에서, 이런 SEC가 이제 어쨌든 뭐 이것도 말씀드릴 거니까, 코인베이스 부분은 미등록 중개업체로 됐다가 이제 혐의로 소송이 됐던 제기했었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철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C가 원래 강력한 의장도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바뀐 관점에서 좀 달라진 거죠. 어쨌든 게르 겐설러와 있을 땐 다른 부분에서 SEC가 이제 강력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법적 충돌을 완화하고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 단초인 것 같아요. 물론 전에 이제 전략 자산 한다면서 비트코인을 뭐 강력하게, 사실은 그게 좀 힘을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초기 했으면 좀 더 이게 이런 악재를 물리치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를 이겨내고, 제가 너무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래서 이겨내고 올라갈 수 약간 이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멘텀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SEC가 소송 철회해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했었던 게 좀 실제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송 철회했다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인 뉴스룸도 많은 투자자분한테 좋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사실 이 주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닌데, 다른 방송국도 네. 미디어에서 그렇고, 어쨌든 그게 팩트니까 소송을 철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런 주제들 저희가 또 같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또 시장에 관한 추가적인 동향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소송을 중단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SEC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SEC가 이제 강력한 규제에서 네. 또 완화하는 걸로 네. 법적 완화하겠다는 방향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겠다. 그래서 이런 최근 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 아님이라고 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죠. 뭐 리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게르 겐슬러가 있을 때와 지금 트럼프 2.0 폴 앵케슨이 왔은 상태에서는 거봐, 이렇게 법원에서도 증권 아니다는 평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정치적 압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SEC의 본연의 관점에서는 약간 계속 디베이트하고 소송하는 것도 일종의 역할이라 보여지는데, 정치적 압력 아니면 트럼프 2.0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침 암호화폐, 크립토 친화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SEC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건 맞던 것 같아요. 이제 규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속 게리 겐설러가 있을 때랑 확실히 다른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같은 트럼프 2.0이 침 크립토야 우리는라고 하는 큰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소송 철회에 대한 배경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이 계속 뭐 전체 미국 의회에서 뭐 PT21이라는 입법 논의가 활발되면서 한쪽에서는 PT21처럼 굉장히 키워주려고 하는데 SEC는 거기서 독자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전체 트럼프 행정부의 2.0이 큰 크립토로 가고 있고 PT21을 하는데 SEC의 역할 자체가 규제를 많이 하긴 하는데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게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 2.0이 이건 영향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SEC 자체가 규제를 확실하게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신호들도 시장에서 나올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시사하는 부분은 전환점이랄까 전에 이게 게리 겐설러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네. 그건 당연히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그때 SEC 자체가 이제 규제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시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리플이나 바이낸스나 다른 기업들한테도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쨌든 게르 겐설러랑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강력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게르 겐설러 자를게요라고 했을 때 환호성 들었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 원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데이 원은 아니었지만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하고 다른 칭크립토로 가고 있다고 하는 시사점이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에 했던 달랐다고 보는 건 당연히 그런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하실 것 같고 요 지금 소송 철회도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시장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보시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암호화폐를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파격적인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망감들도 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SEC의 뭐 최근 행보들을 보시면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들에 관한 소송을 이제 중단하는 서한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XRP까지는 이제 미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간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누르면서 암호화폐에 관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행보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소송 중단에 따른 시장 반응들 좀 있었을까요, 교수님? 예, 그 지금은 워낙 전체로 다운돼서 안 그런데 좋긴 하죠. 네. 그때 발표됐을 때 네. 그때 시점은 뭐 잠깐 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주가 코인베이스의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 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워낙 그 타임라인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 이제 소송이 안 할게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당연히 뭐 시장 반응이 있었다 보시면 돼서 당연히 이것들은 개인도 소송을 걸다가 소송이 취하되면 이제 기분이 좋은 것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처럼 큰 거래소나 이런 관련된 이 프레이트에서는 당연히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소송 철회 이후 당연히 상승세를 볼 수밖에 없고요. 투자 개선이 심리가 좋은 거죠. 앞으로 SEC가 규제를 좀 약하게 하겠네, 아니면 싱크립토로 하겠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전략 자산도 강력하게 하고 치고 나가서 그랬으면 이번에 좀 악재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요 주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소송 처리했을 때 그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그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 워낙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워낙 좀 다 다운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SEC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 반응도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창과 방패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친크립토가 아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업앤다운을 이어지고 뭐 반감기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투자 쪽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워낙 업앤다운이 워낙 심한 시장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크립토 인터를 3번이나 봤던 그렇죠. 저는 3번에 겪었던 사람이고 저는 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옆에서 생태계 내에서 도와주고 기술 쪽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한 그 생태계, 에코나 그 커뮤니티에 대한 반응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이 무조건 계속 우상향으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앤다운이 당연히 이벤트가 있었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데 근데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을 볼 거냐, 장기적 관점을 볼 거냐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결정을 하시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상 일부는 내가 현금화 시켜야 될지.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오랜 동안 기간이 길었을 때 버티긴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왜냐면 개인 사정이 있고 그런 캐시플로우 상으로 당연히 견디긴 어려운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여력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는 그때 저희 다뤘지만 개인 법인이 아직 계좌가 많이 풀린 건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가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거 고스란히 다 개인 투자자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아마 시장 자체가 확대가 돼서 법인 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악재인 거는 제가 오늘자로 아마 지금 뭐 뉴스상으로 블록락이 일부는 매도를 해서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여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당연히 그런 자산 운용사는 장기적 포트폴리오 장기, 단기 폴리표를 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벤트마다 당연히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걸 다 고스란히 버텨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외국처럼 ETF라든지 기관 투자자 아니면 이제 법인이 들어와서 그걸 좀 버퍼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직격탄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곤이 좀 어려운 점이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은 투자는 언제나 가치 투자는 단기적 투자와 장기적 투자를 좀 밸런스 있게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강세장 가능성에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미국 정부의 제도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는 맞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로드맵을 보면은 네. 그 법안 자체가 보면은 사실은 이미 미국은 전략 자산화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게 SEC와 CFT 일어나는 CFTC, 네. CFTC 그 이제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래서 그런 명쾌하게 돼서 아마 미국 시장 자체는 현재는 미국 시장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고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미 이건 SEC가 관여를 될지 CFTC가 할지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좀 점점 잘 갈라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점이 들면서 점점 디지털 자산을 기존 제도권 그리고 에셋 클래스는 이미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증권은 증권 아니면 상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그런 체계가 더 갖춰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제일 먼저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약간 미카처럼 약간 이제 규제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제 가버넌스 이번에 저희 방송도 다뤘지만 STO 법원도 밀리고 네, 맞아요. 이게 좀 사실은 더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시장 규제도 하면서 진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규제를 보면
시장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냐를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다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만 유독히 지금 STO도 밀리고 있고 기본법만 제정 상태고 특검법만 있고 이게 사실은 전체 기본법 2단계라든지 좀 입법이 더 가속화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가버넌스가 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어제도 아는 변호사님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 안타까워하세요. 사실 이게 좀 트럼프 2.0 때 초기 때 또 빨리 치고 나가고 같이 좀 미국 가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골프 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작 자산을 우리나라 제조업체하고 있는 그쵸, 것들을 맞아요. 크로스보더하게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 있는 거 우리 뭐 미국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 코리아 원 연결된 거 이렇게 좀 뭔가 해보자. 할 게 많은데 저도 약간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할 게 많은데 그런 게 좀 규제 얘기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타이밍이 놓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SEC의 행보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카라는 법안을 시행을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STO 법안이 다시금 무효화되면서요. 많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대내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카는 어떤가요? 잘 시행이 되고 있고 미카는 또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미카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되게 규제인 규제인데 네. 거기 보면 되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 원래 우리가 잘 규제 체계를 잡아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한 부분이고요. EU 미카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제일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나온 법 체계 내지는 규제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되면서 그래서 미카에 대한 부분들은 미카 자체에 대한 프레임워크 자체는 저는 괜찮다 보여지고요.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미카를 잘 채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재밌는 거는 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혁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빅테크가 많고 유럽 입장은 그걸 사용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규제의 관점이죠. 그래서 뭐 AI도 그렇고 미카도 그렇고 이제 규제 중심인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데 재밌는 건 미카가 써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노베이션 때문에 이노베이션 키우려고 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규제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그것들 좋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위에서 또 플레이어들이 이게 왜냐면 규제가 잘 되어 있으면 명확한 게 좋거든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명확성이 제일 어려운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미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행이 되고 물론 이제 모든 규제 체계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EU 안에서는 그걸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체계가 있다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늘어나면서 미카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채용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은 너무 미국 중심인 거죠. 유럽은 사용자 그러니까 GDPR이나 다 사용자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접근 방법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투자자 관점, 너무 보호 관점이죠. 보호만 네.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처럼 좀 어쨌든 산업을 키우는 것도 있고 또 미카처럼 소비자 투자자 보호 약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요. 좀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건 맞아서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산업 진흥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규제 중심적인 법보다는
개혁 중심적이고 혁신 중심적인 그러한 법안들이 때로는 필요한데요. 그게 잘 융합이 되기보다는 뭐 규제와 또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제도권 수용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좀 수용시키려고 할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통제된 개방이라고 해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편입시키되 네. 뭐 KYC, AML, 트래블 루이즈, 그러니까 세금 감시 강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노이어 커스터머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그런 거 트래블 룰을 해서 왜냐면 이 아까 우리 뭐 북한에서 이번에 해킹해서 탈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테러 자금으로 들어가는 왜냐면 9.11 이후로 테러만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9.11 이후로 자금 세탁 방지는 굉장히 강조한 게 테러 자금을 방지해야 되는 게 있어서 KYC, AML, 트래블이라든지 세금을 탈취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면서 KYC, AML은 FATF를 중심으로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 트럼프가 다른 건 다 돈을 안 냈거든요. 뭐 WTO도 안 돼, 다 안 돼. FATF는 돈을 냈대요. FATF가 정확히 어떤 그게 기관인가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자금 세탁 방지 기관. 하는 파이낸셜 액션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네. 이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하는 쪽인데 유일하게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도 돈 안 내, 다 안 내는데 FATF한테 돈을 냈대요. 왜냐면 그 자금 세탁 방지, 그러니까 테러 자금이 흘러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방점이 있어서 재밌는데 뭐 트럼프가 다 돈을 잘랐는데 FATF는 돈을 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트럼프가 그런 것들은 있어서 KYC, AML, 트러블 룰은 계속 강화를 시켰다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리더십을 경쟁이 있어요. EU는 미카가 있고 홍콩은 뭐 ETF 승인이 이런 게 있어서 미국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층크립토 가는 거 봤을 때 우리가 뭐 약간 좀 약해지긴 했지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를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거는 크립토 에코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립토 에코를 키워서 미국의 우선주의죠. 아메리카 퍼스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강화시키고 CBDC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왜냐? 크립토에 대한 에코를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물론 KYC, ML에 대한 체계해서 약간 그게 정말 약간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대로 하고 또한 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층크립토로 또 에코를 가져가는데 테러 자금 세탁은 안 돼라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의 어떤 의도도 우리가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또 스테이블코인 쪽엔 또 적극적인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달러의 패권이라든지 이런 통화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싣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또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또 사태 그리고 또 이번 SEC 행보에 관해서 결론을 좀 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하는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SEC가 어쨌든 철회하는 건 되게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래소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는 것 같아요. SEC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트럼프 입점력에 큰 흐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크립토로 가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버넌스 빨리 잡혀서 그렇게 층크립토에 대해서 아니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 아니면 밸런스 있는 시각들이 나오는 정보도 들어오고 플레이어도 나와서 이렇게 좀 돈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지금 이제 장이 안 좋긴 하는데 좀 으쌰으쌰하기도 하고 같이 그래도 어떻게 더 좋을까 하는 이런 선순환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저도 부족하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또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의 관점보다는요, 또 하나의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성으로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교수님과 자주 저희가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또 시각도 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시장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더 좋은 정보들 선별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